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번 문제. 다음 중 거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분명히. 그쵸? 그 위치에 따른 내용이에요. 네, 부채의 증가는 어디에 오죠? 네, 부채의 위치가 오른쪽이었죠.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와야 되겠죠. 그쵸?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와야 될 것이고요. 1번이 틀렸네요. 그쵸? 반대가 됐죠? 그쵸? 네,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오셔야 되겠죠? 그쵸?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왼쪽 맞죠? 그쵸? 자산의 위치가 왼쪽이잖아요.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이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 그쵸? 자산의 감소, 오른쪽 대변 맞고요. 그리고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맞죠? 자본의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자본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오겠죠. 자산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발생. 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이죠. 수익의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오는 게 맞겠죠. 거래의 8요소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2번 문제. 다음 재무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자산 기초 기말 나와 있잖아요. 기초 기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1월 1일 시점, 1월 1일 날 기초 시점에,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말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네. 그쵸? 네, 기초 자산이 나와 있네요. 1월 1일 날 재산이 어디 있어요? 재산이 왼쪽에 있죠? 9만원이래요. 1월 1일 날 재산이 9만원이고요. 그리고 기말 자산도 나와 있네요. 12월 30일 날 자산이 얼마래요? 11만원이네요. 11만원. 됐어요? 그 다음에 기초 부채, 1월 1일 날 부채 갚아야 될 돈이 얼마래요? 4만원이래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갚아야 될 돈 부채가 얼마래요? 5만원이래요. 그쵸?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쵸?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그쵸? 자금을 땡겨온 걸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쵸? 왼쪽 금액의 면적은 오른쪽의 면적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쵸? 자금을 땡겨 와가지고 이 재산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 얼마예요? 기초의 자본이 5만원이겠죠. 그쵸?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5만원이 될 것이에요. 12월 30일에는요. 사장님의 몫이 얼마예요? 같아야 되니까 6만원이겠네요. 이상하다.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5만원이었었는데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네요.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겼겠죠. 그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 기간 중에 뭐 벌고 쓰고 해가지고 남겼겠죠. 그쵸? 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한번 골라볼까요? 옳지 않은 것. 기초의 자본은 5만원이다.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은 얼마? 5만원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쵸? 당기 순이익은 만원이다. 남긴 것은 만원이다. 그쵸?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였어요? 5만원이었잖아. 그리고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예요? 6만원이었잖아.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사장님의 몫이 남겼겠죠. 얼마만큼 남긴 거예요? 10,000원만큼 남겼으니까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겠죠. 그쵸? 당기순이익은 만원이다. 맞죠? 3번. 당기의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한번 볼까요? 부채보다 자산이 더, 일단 부채 계산해보죠. 4만원이죠?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아니지. 1월 1일 날 갚아야 될 돈 얼마? 4만원이죠. 12월 30일 날 갚아야 될 돈이 얼마? 5만원이죠. 얼마만큼 부채가 늘어났어요? 갚아야 될 돈이 만원만큼 늘어났죠. 그쵸? 요거 만원만큼 늘어났네요. 그쵸? 재산은요?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재산은 9만원이었었는데요. 9만원. 12월 30일 날 재산이 얼마가 늘어났어요? 11만원이네요. 그쵸?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2만원이 늘어난 거죠. 그쵸? 재산은 2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맞나요? 당기의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4번이 틀렸나봐요. 기말에 사장님의 몫은 6만 원이죠. 그렇죠? 6만 원이죠. 됐어요? 2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3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단어와 그 예시로 곧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단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는 경영의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기업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단어들을 알아야죠. 정확하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있었죠. 그렇죠? 통화. 통화가 뭐예요? 지폐하고 동전을 통화라고 하죠. 그리고 수표. 통화 내용 증권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요? 현금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맞는 표현이고. 선급금은 뭐였어요? 먼저 지급한 금액. 먼저 지급할 급, 먼저 지급한 금액. 계약금을 준 예시로 많이 나왔죠? 계약금을 줬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지.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맞네요. 임대보증금은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죠. 집주인 입장이죠.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잖아요.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이건 세입자 입장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 그렇죠? 정확하게 뭐예요?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이죠.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 미지급 비용. 비용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단기에 기속되는 비용 중에서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비용. 올해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네, 3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 결산 문제네요. 결산 시 미수 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을 했대요. 누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쳐버릴 것 같네. 자, 분계 처리 한번 해보죠. 12월 30일 날 요걸 누락했대요.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보세요. 아직 못 받은 이자가 있었대요. 미수 수익 기억나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올해 이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분계 처리를 하자만.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아직 못 받았죠?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고 쓰고 싶은데,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고 12월 31일 분계니까, 결산 분계니까 네, 수익 써주시면 되겠죠. 미수수익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미수수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미수금 자산, 이거 자산이겠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뭐 수익, 이거 수익.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한 경우, 아니지, 누락을 했대요. 요 분계를 누락을 했대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누락을 했을 때, 요걸 누락을 했을 때 수익이 적게 처리된 거죠. 요걸 반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적게 처리되죠. 수익이 과소계상되죠. 4번 틀렸죠. 그리고 자산이 어떻게 돼요? 자산을 안 했잖아요. 자산을 안 했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되죠. 그렇죠? 네, 3번이 정답이겠네. 3번이 정답. 4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라는 것이죠. 결산 문제였고요.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분계를 안 했을 때, 이 분계를 누락을 했잖아요. 이 분계를 누락을 했는데 이걸 반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5번 문제. 다음 중 바드러움 계정이 오른쪽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바드러움이 오른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이죠. 분계 처리해보면 되죠. 그렇죠?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판매를 했대요. 그럼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나올 텐데 1번 넘어가자. 되세요? 2번은요.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 매출 나오겠죠. 수취한 약속은 바드러움이 왼쪽 차기는 기억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됐대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배서양도하였다. 배서양도가 뭐예요?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 금고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음을 넘겨준 거죠. 그쵸? 오른쪽 대변이 나오겠죠. 그쵸?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 5번의 정답은 2번. 우리 그거 있었죠. 어음에 대해서. 그 할인도 있었죠. 할인. 어음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추심도 있었죠. 추심.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배서양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도라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도가 났을 때 부도 어음과 수표. 여하튼 5번의 정답은 2번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죠. 3번은요.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돈 얼마? 700만 원이 있었는데 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요. 받을 어음이 왼쪽 차변에 기록이 되죠. 4번은요.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 어음이 만기가 됐대요. 이거는 뭐예요? 지급어음이죠. 이건 지급어음인데. 그렇죠? 분계 처리 한번 해봅시다. 연습해야지 우리. 실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계 처리 연습까지 해봅시다. 자, 5번에 1번 보기.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판매를 했대요. 판매, 번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였다.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얼마예요? 상품 매출 700만 원. 자,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받았습니까? 매출처가 발행해준 어음을 받았다. 각서를 받아냈대요. 언제까지 갚겠다고 각서를 받아냈대요. 여하튼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었는데 받을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어음을 받았고요. 주된 영업활동이죠. 그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뭐라고 써요?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이 왼쪽 차변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니죠. 그쵸? 2번은요. 2번. 상품을 매출을 하고 수취한 어음이 있었대요. 옛날에 상품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어음을 받았겠죠. 받을 어음. 그럼 어떻게 했대요? 받을 어음 700만 원을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배서양도 했대요. 넘겨줬대요. 받을 어음이 사라지죠. 그쵸?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얼마짜리가? 700만 원짜리 넘겨줬고요. 요거 외상값 갚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쵸? 외상매입금이 사라지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사라집니다. 입으로 한 거, 갚기로 한 거 얼마? 700만 원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한테 돈 받아야 될 거 요걸 넘겨준 거죠. 그쵸? 응? 그쵸? 그리고 배서양도는 우리가 실무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거래처가 다르잖아요. 거래처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쵸? 채권 채무에 대해서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하죠. 그렇죠? 3번은요. 3번 문제 해볼까요? 외상매출금 700만 원 있었대요. 받아야 될 거.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받을 권리죠. 받아야 될 돈 얼마? 7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뭘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을 권리가 사라지죠. 외상매출금이 사라집니다. 권리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죠. 700만 원. 그리고 뭘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대요. 각서를 받아내었다. 주된 영업활동 맞죠? 이때 주된 영업활동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700만 원. 채권 받아야 될 돈,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하죠. 그렇죠? 실무 프로그램 입력할 때. 그렇죠? 4번은요. 4번은 매입처가 발행한 약속 어음이 매입처한테 발행해 준 게 있대요. 우리 회사가 각서를 써준 게 있었대요. 7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사라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죠. 700만 원. 그리고 지급업이라고 썼었겠죠.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지급업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요거겠죠. 그렇죠? 분계 처리를 굳이 해봤어요. 그렇죠? 지급어음 갚아야 될 돈이니까 거래처 등록 해주셔야 되겠네. 실무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렇죠?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6번 문제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비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에 해당하는 것은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
정답은 3번이겠네요. 사채. 여러분들 계정가공비 적용등록 메뉴 가시면 다 보이죠? 그쵸? 미지급금,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 주된 영업활동 아닐 때, 상품 이외의 것을 구매했을 때 쓰는 단어죠. 그쵸? 예수금 뭐예요? 예비적으로 받은 금액.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은 돈 있죠. 그쵸? 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네요. 부채. 그쵸? 여기 있죠? 사채.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사채는 회계 1급 쪽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산수금 먼저 받은 금액이죠.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죠. 부채겠죠. 그쵸? 유동부채는 요거, 비유동부채는 사채. 이렇게 계정가공비 적용등록 문제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풀 수가 있겠네요. 6번의 정답은 3번이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7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한 거 기말분기로 가장 옳은 것은 결산 문제네요. 결산 시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었대요? 3천만 원 있었대요. 받아야 될 돈 얼마? 외상으로 매출한 게 3천만 원 있었대요. 받을 돈 몇 퍼센트가 떼일 것 같대요? 2%가 떼일 것 같대요. 그쵸? 대손이 뭐예요? 떼일 걸로 예상을 하였다. 3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요. 2%가 떼일 것 같대요. 그럼 얼마가 떼일 걸로 예상을 한 것이요? 3천만 원에 곱하기 0.02 하시면 되겠죠. 60만 원 떼일 걸로 예상을 했죠. 그렇죠? 60만 원 떼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떼일 걸로 예상하기 전에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얼마를 잡아놨대요?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10만 원 미리 잡아놨대요. 근데 요번에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60만 원이래요. 이미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을 10만 원 잡아놨기 때문에 얼마만 더 잡아주면 돼요? 50만 원만 더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왼쪽 차변의 대손상각비 50만 원, 오른쪽 대변의 대손 충당금,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을 50만 원만 더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2번. 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키워드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는 무엇인가? 정답은 3번이겠죠. 손익계산서. 그렇죠.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일정 기간에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손익계산서 있고요. 회사에서는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표, 현금 흐름표, 자본의 목, 사장님의 목,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표, 자본 변동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보고서인 주석이 있었죠. 그렇죠. 5가지 성적표. 네, 요 키워드에 대한 문제였고요. 네, 8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9번 문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요. 하락하는 경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대요.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단가 결정 방법이죠. 그렇죠? 재고자산 나왔어요. 재고자산 나오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무슨 상품 T 그려보시면 되겠죠. 재고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뭐였어요? 상품이라는 단어였잖아요. 상품 T 그려봐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설마 여러분들 부동호를 외웠을까? 부동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요, 부동호 나와 있을 거예요. 선입선출법이 크냐, 후입선출법이 크냐, 막 이렇게 부동호 나와 있을 거야. 부동호를 외우시는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다 물가가 상승할 때 부동호예요. 그래서요, 보시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대요. 상품 T,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들어온 거 왼쪽에 기록하고 나가는 거 오른쪽에 기록한다. 자, 첫째 날 T. 첫 번째 날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 500원이래요. 500원짜리 물건. 그리고 둘째 날 똑같은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둘째 날에 똑같은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가가 하락을 했대요. 400원에 사가래요. 400원 주고 사왔어요. 똑같은 물건을.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이 되니까 또 사러 갔더니 갑자기 물건 값이 또 하락이 됐네요. 300원이 됐어요. 이렇게 주고 사온 거예요. 500원 주고 사오고, 둘째 날 400원 주고 사오고, 셋째 날 300원 주고 사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만약에 선입선출법이었으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선입선출법이었으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 500원짜리가 팔려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안 팔았대요. 400원짜리하고 300원짜리는 아직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 있겠죠. 후입선출법이었으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가니까 300원이 팔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사온 가격이 창고 안에 있겠죠. 500원짜리하고 400원짜리가 창고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에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평가가, 매출 원가가 가장 작은 게 뭐예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겠죠. 그렇죠? 선입선출법이 가장 클 것이고, 그렇죠? 평균법은 중간에 있겠죠. 평균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극단적이잖아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 평균에서 빠져나간다. 중간에 있겠죠. 가장 작게 나타내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정답은 후입선출법이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겠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0번 문제.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자, 1번 취득할 때 설치비가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부대 비용으로 모아가지고 가산하죠. 그렇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죠. 그렇죠? 이건 취득하는 과정이라고요.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2번은요, 사용 가능한 후에 취득이 다 끝났죠. 이거는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소액 수선비가 들어갈 때 이건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요거 바로 비용 처리하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수익적 지출이라서 이거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3번은요, 유형자산은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시운전비, 이것도 취득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어떤 기계를 사왔대요. 기계를 사와가지고 이걸 가동하는데 필요한 시범 운전비가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이죠. 4번도요, 본래 의도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반비가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1번, 3번은, 4번은 취득하는 과정이고요.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이건.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죠. 그렇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 1번, 3번, 4번 부대 비용으로 모아가지고 가산하죠. 그렇죠?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단어는 상품을 판매했네요. 상품 판매. 상품 매출. 그럼 뭘 받으면 되죠? 현금 받으면 되죠. 당좌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외상으로 해도 되잖아. 예수금이 뭐예요? 예수금.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은 금액이죠. 저거 급여 문제 풀 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네. 시덥지 않은 문제였어요.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이죠.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자, 2번 부채라는 것은 고급지게 써져 있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내가 옛날에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돈,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이 유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이다. 나갈 걸로 예상이 되죠. 맞는 표현이죠. 3번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금전을 갚아야 되는 의무, 갚아야 될 돈 1년 이내 결제함으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4번은 뭐예요?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되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되죠. 그렇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었는데 이제 1년 이내 갚게 됐대요. 그 단어가 뭐였죠? 유동성 장기부채. 고급진 단어였죠?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한 문제는 회계 1급에서 나올 것이고, 여하튼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었으나 이제 만기가 이제 1년이 도래하였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죠. 그렇죠? 12번의 정답은 4번.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판매에 대한 비용, 관리에 대한 비용,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었죠. 800번대 찾으시면 되겠네. 복리후생비. 그리고 월세 내야 되겠죠. 통신비. 그쵸. 통지에 대한 지출. 요거 내야 되겠죠. 그쵸. 이거는 뭐예요? 900번대. 이자 비용 900번대죠. 영업 외 비용이죠. 그쵸. 개발비는요? 자산이죠. 그쵸. 무슨 비 하면 다 비용이었는데 개발비만 자산이었죠. 이거 자산이에요. 무형자산. 기부금은요? 900번대죠. 그쵸. 영업 외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더해 주시면 되겠네. 얼마예요? 12만원, 21만원, 8만원 더해 주시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1만원.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묻는 문제였어요. 영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죠. 월세 내야 되고, 통신,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 회식해줘야 되고, 그렇죠.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유형자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그렇죠? 토지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되지 않죠.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은 가치가 감소하죠. 맨 처음에 건물 샀을 때 새 거였잖아요. 새 거였는데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사용 소비가 되면. 근데 토지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아니죠. 이거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눈에 보이잖아. 감가상각만 하지 않을 뿐. 그렇죠? 가치가 감소되지 않을 뿐. 그쵸?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그쵸? 토지,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계정과 후기 적용 등록 메뉴 가시면 유형 자산 쪽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회계 1급에서 제대로 다루게 될 것이에요. 구분할 수가 있다. 그쵸?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눈에 보인다. 물리적 형체가 있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도요,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유형 자산이죠, 이건.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9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다음 중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순이익, 남긴 거를 증가시키는 거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이 내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버는 게 많아야 되겠죠. 버는 게 많아야 될 텐데, 수익하고 비용 고르라는 얘기예요. 수익 쪽 고르라는 거죠, 수익. 그렇죠? 1번은 비용이다. 2번은 비용이다, 회사 입장에서. 3번도 비용이다. 4번이 수익이죠. 그쵸?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했다. 그쵸? 되게 쉬웠던 문제죠. 그쵸?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요거 수익이죠? 수익. 1번 내용 살펴볼까요? 화장실 거울이 파손돼서 교체를 하였다. 비용 처리하죠? 그쵸? 수익적 지출이겠죠. 그쵸? 2번은요,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을 했대요. 직원을 위해서 쓴 거죠. 경조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어떤 지출의 성격인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직원을 위해서 썼으니까 복리후생비가 발생하겠네요. 비용. 명절이 돼서 선물 세트를 구입했대요. 거래처에 나누어 줬다. 선물 세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지출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 접댐이라는 단어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4번은요, 이자가 발생해요.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네요. 15번의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을 늘려주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하면요,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